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되고 있는 골디락스 증시가 기대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이 현대차 증권에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 골디락스 증시가 기대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 개선 기대. 글로벌 국가의 지금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상승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네. 실적은 기대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이 회색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거든요. 이게 급등을 하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단기 악재였죠. 근데 최근에 한 1.7포인트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예. 자, 그 채권물 금리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파란색은 S&P 500 12개월 후에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입니다. 이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금리는 이제 좀 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시면 지금은 조금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쉬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프라 투자 부담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올해 1월달에는 미국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과반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미국 채권 금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가 발동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날, 이번 달 초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발표합니다. 2.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조가 넘죠. 발표하고 또 법인세 인상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뭐 대선 공약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법인세 인상.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법인세 인상이 발언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따른 채권 시장 공급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원래 올해 초에 이상 한파로 해서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관련 공약이죠. 소득세도 현재 37%에서 39.6% 인상하고, 급여세도 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 강화하고, 사회보장 급여세도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4억 4천만 원 정도 초과금에 대해서는 또 강화하고, 법인세도 10에서 28%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고, 상품 가격도 보시면 S&P 에너지, 이게 S&P 에너지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강세를 보인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품 시장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중에 물가 기저효과가 소멸된다. 이 기저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정 시점에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비교하는 에 따라서 경제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기저효과가 정점을 터진다. 코로나 지점하고 터졌을 때 지점하고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데, 지금 올해 2분기에 이제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최고치를 통과할 전망이에요. 최고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물가지수가 상승하다가 쉬어가더니 또 올라가죠. 올라갔죠. 그리고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것도 계속 올라왔죠. 올랐는데 최근에 꺾였죠. 그래서 이 소비자 이 물가지수도 이제는 정점 거의 단계 최고치를 찍고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국제유가도 최근에 70달러 근처까지 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보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WTI 국제유가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정점을 통과할 것 같다. 그래서 좀 하락으로 반전하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 그다음에 WTI 국제유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자, 2021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대비해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죠. 보시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봅니다. IMF에서 경장치를 보면 올해 1월달에는 5.5%였어요. 근데 6%로 상향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신흥국도 좋아지고 있죠. 미국은 5.1%에서 6.4%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라는 이 거대 기업,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경제 성장률이 6.4%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도 조금 성장. 중국 보세요. 중국 원래 8.1%에 8.4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아마 중국이 과거에 고성장할 때 거의 비슷한 수치 8.4%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올초보다 성장. 우리나라도 올초 대비해서는 0.5%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성장률이. 그냥 브라질로 올라가요. 그러면 전 세계 지금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주요국의 인구 대비 1차와 2차 백신 접종률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차도 지금 61.9%가 전 국민이 맞았죠. 2차도 전 국민의 57.6%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죠. 실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미국도 보면 지금 1차 접종률이 거의 40% 가까이, 2차도 25%. 그래서 미국은 여름 지나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도 1차가 48.5, 2차가 14.9.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들도 지금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고 있고 그랬죠.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망을 보시면요, 글로벌 주식시장, 우리가 제일 관심사 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뭐냐면 지금 연말까지는 미국, 한국, 유럽 중심으로 강세를 전망합니다. 왜 그러죠? 미국, 유럽, 한국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도 지금 보면은 아시아하고 글로벌 하이엔드하고 일본 수익률이 양호하다 하고요. 원자재도 보면요, 원자재는 보시면 에너지, 국제유가죠. 대표적으로 이 에너지 쪽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과 농산물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계속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 글로벌 주식 이익 모멘텀도 보시면 미국하고 한국은 이익 모멘텀이 크게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
중소형주. 이게 러셀 2000인데, 이따 보여드릴 건데, 러셀 2000의 이 중소형주들도 이익 명분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그 중국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면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을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한국 경제는 수출 개선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의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글로벌 증시 EPS 동향입니다. EPS 동향. 보시면 지금 라틴이 EPS 변화율이 가장 높죠. 여기 라틴이 뭐냐? 뭐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이게 보면은 원자재 쪽이죠. 원자재. 최근 원자재 급등하죠. 이 원자재에 관련된 나라들이 EPS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유럽 신흥국, 일본, 코스피도 높습니다. 미국도 11.3%.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 아시아들은 뭐 EPS 변화율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면 원자재 쪽, 라틴, 일본, 코스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유럽 신흥국도 있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EPS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수익률 동향을 보면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볼게요. 연초 이후에 미국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4%. 그 다음에 코스피가 11.3%. 코스피가 못 간 게 아니죠.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연초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1월달부터 좀 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많이 올랐죠. 아까 말했죠. 미국, 코스피, 유럽이 기업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면서, 자, 이들 국가들의 지금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라틴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ETF 수익률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하고 지금 다우지수 여기 좀 가치주들이 많았었죠. 올해 좀 가치주들이 많이 상승했죠. 성장주들이 좀 멈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다 올랐고, 중국은 거의 오른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MSCI 한국은 8.6% 양호하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11% 정도 가장 올랐고 양호하게 올랐고. 글로벌 흐름으로 보면 소형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10% 넘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많이 올랐죠. 신흥국은 우리나라 포함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보면은 그 가치주들 위주로 지금 많이 상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초 이후에 그 미국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러셀 2000 가치주, 이게 중소형주였죠. 중소형주. 미국의 중소형주입니다. 이게 지금 22.5%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일반 중소형주가 14.3%. 그 다음에 S&P 500 가치주가 12.9%로 올랐고, 그 다음에 다우, S&P 500 이렇게 올랐고. 반면에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이런 S&P 500 성장주, 러셀 2000 성장주들은 조금 약세였어. 이거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보면은 현재는 가치주들이 이런 성장주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초 이후에 미국 그런 이익 전망치, 미국 주요 지수의 이익 모멘텀을 보시면, 아까 지수가 보면 러셀 2000 가치주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이게 이익 전망치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21%로 많이 올랐고, S&P 500 가치주도 11%. 보시면 이런 성장주들, 러셀 2000 성장주, S&P 500 성장주, 나스닥은
이익 전망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리를 하면 글로벌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승 중이다. 그 중에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여기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현재 코스피의 모습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요. 1월 10일 날 고점 찍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은 아니죠. 하락하는 흐름은 아니고 그냥 조정입니다. 조정. 이 조정이 기간 조정도 나오고 있고 가격 조정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하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방향성으로 보면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 쉬어가는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상향할 거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도. 자, 그리고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자, 코스닥은 먼저 코스피는 지금 이런 모습이었죠. 보시면 코스피는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 내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들 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도 러셀 2000 이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이 올해 제일 좋았죠. 그래서 이 코스닥 이 중소형주도 지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을 하겠지만 수익률 게임은 이 코스닥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주도주, 핵심 주도주 제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반도체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시고 2차전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경기 민감주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성장주들 보시고 지금 5G는 아직은 조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G는 지금은 좀 투자하기가 좀 그렇고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돼갖고 요거 4가지 섹터에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수익을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골디락스 증시가 기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